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금리를 동결했다는 소식에 안도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2026년 8월 19일 공개된 7월 회의 의사록은 전혀 다른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다수 위원들이 물가가 완전히 잡히지 않으면 오히려 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자산 포트폴리오를 재편해야 하는 긴급한 신호입니다. 지금 당신의 자금이 놓치고 있는 치명적인 블라인드 스팟은 무엇인지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연준의 금리 동결을 금리 상승 사이클의 종료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2026년 8월 19일 공개된 FOMC 의사록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사뭇 다릅니다. 투표권 헬드 12명 중 무려 3명이 이미 0.2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지지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연준 내부에서 추가 긴축이 충분히 유효한 시나리오로 논의되었음을 의미하며 시장이 기대했던 완화적 흐름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냉정한 계산입니다. 금리를 동결했는데 왜 갑자기 인상이냐고 의아해하실 수 있습니다. 핵심은 물가 상승률이 연 2% 목표치로 완전히 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의사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위원들은 물가가 여전히 높게 유지될 경우 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견고히 했습니다. 이는 연준이 물가 안정이라는 최우선 목표를 위해선 정치적 압력이나 시장 우려를 뒤로하고라도 추가 긴축을 감행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지표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대다수 분석가는 연준이 인플레이션과 성장을 저울질하며 신중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데이터는 달랐습니다. FOMC 위원 중 약 50%에 달하는 다수가 물가가 안 잡히면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매파적 입장을 명확히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연준 내부의 균형이 이미 인플레이션 억제 쪽으로 크게 기울어졌음을 시사하며 시장의 낙관론을 일순간에 냉각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과 연준의 대응이 주목받았죠. 연준은 정치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연준이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유지하며 데이터에 기반한 결정을 내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정세 변동보다 연준의 공식 입장을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물가 지표가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 금리 인상이 재개될 수 있어 자산 배분 시 방어적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매파 신호는 우리의 자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금리 인상이 예상될 경우 채권 가격의 하락 압력이 커지며 주식시장, 특히 성장주 중심의 밸류에이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공포에 질릴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정보를 빠르게 인지하고 자산을 재배치하는 이들이 이미 이 잠재적 인상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취해야 할 구체적 행동은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오늘 퇴근 후 네이버 금융 앱에서 단기 국고채 ETF를 찾아보세요. 순자산 가치, 즉 한 주당 실제 가치를 확인하며 거래량도 살펴봐야 합니다. 금리 인상기에는 단기 채권이 매력적입니다. 특히 만기 1년 이내 상품은 금리 변동에 덜 민감해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죠. 이렇게 고금리 환경에서 자산을 지키는 첫걸음을 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잡한 계산 없이 앱에서 간단히 비교해 보시면 내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이는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식 포트폴리오에서 변동성이 큰 성장주 비중을 점검해 보세요.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면 할인율 상승으로 인해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배당 성향이 높거나 현금 흐름이 확실한 방어적 업종의 주식으로 일부 자산을 이동시켜 보세요. 이는 시장 변동성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유지할 수 있는 실전적인 전략입니다. 잠깐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이들이 연준이 금리를 동결했으니 당분간 안정적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8월 20일 보도된 바와 같이 미 연준 내부에서는 금리 인상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물가가 안 잡히면 추가 긴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금리 동결을 안도의 신호로만 여기기보다는 연준의 경고 신호로 받아들이고 이에 따른 자산 방어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한 접근입니다.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보면 그들은 물가 상승률이 2%로 떨어지지 않는 한 금리 인상을 꺼리지 않을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연준이 물가 안정을 위해 긴축 국면을 연장했던 역사적 맥락과도 일치합니다. 따라서 이번 FOMC 의사록은 단순한 일시적인 변동이 아니라 중기적인 통화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을 이해해야만 시장의 단기 변동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인상한다고 해서 모든 자산 클래스가 하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달러 강세와 함께 원화 기반 자산에는 압력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자산, 특히 미국 국채나 달러 표시 금융 상품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는 환차익을 노리는 것뿐만 아니라 글로벌 자산 배분을 통해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핵심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FOMC 의사록이 던진 또 다른 핵심 키워드는 매파 확대입니다. 2026년 8월 19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위원 다수가 물가 안 잡히면 금리 인상을 필요로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연준 내부의 의견이 이미 수개월 전부터 긴축 쪽으로 기울어져 왔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최근의 금리 동결이 정책의 전환이 아니라 추가 인상을 위한 준비 단계일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연준의 태도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즉, 중앙은행의 공식 발표만 믿기보다는 내부 의사록을 통해 숨겨진 의도를 읽어내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7월 FOMC 회의록은 연준이 시장 기대치를 관리하면서도 물가 안정을 위한 결심을 굽히지 않음을 드러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연준의 행보를 단순히 따라가는 것을 넘어 그 이면에 담긴 인플레이션 통제 의지를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연준 의사록 속 숨겨진 경고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자산 운용의 방향을 바꾸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에 도달하기 전까지 금리 인상의 가능성은 상존하며 이는 우리의 금융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매크로 이코노믹 트렌드를 무시하고 과거의 경험에만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준비입니다. 연준의 매파적 신호에 대비하여 자산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고 유동성을 확보하며 다양한 자산 클래스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불확실한 경제 환경에서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자산 현황을 한 번 더 꼼꼼히 점검해 보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연준 의사록이 던진 강력한 경고와 그에 따른 자산 대응 전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복잡한 경제 지표 속에서도 핵심은 명확합니다. 물가가 잡히기 전까지 긴축 국면은 지속될 수 있으며 이에 대비한 전략적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알게 된 정보를 바탕으로 당신의 자산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금융생활을 응원하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